반갑습니다, 보라매님들. 오늘 스튜디오에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카이의 고정익 부분 전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상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이에서 수출 담당하고 있는 수출사업일실 신동학 상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좀 말레이시아는 특이하게 입찰 요구서가 나오면 그걸 돈 주고 사가는데요. 입찰 요구서부터 예. 돈 주고 사요? 아, 1차 사업에 36대를 보고 상당히 치열한 경합들을 했고 인도, 파키스탄, 쟁쟁한 국가들은 다 들어왔고요. 사실은 FA60에 기능이 없어서 다른 기종보다 좀 많이 열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이제 사실 저희가 2017년부터 7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FA60만 가지고 있는 장점 마침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오전에 아주 기쁜 소식. 예. 일단은 그 KF21이 지난해 카이다에서 연구용 결과가 좀 안 좋게 좀 부정적으로 나와서 20대만 가고 나머지 20대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오늘 오전 회의에서 40대를 승인했습니다. 우선 양산 20대, 그다음에 1년 후에 자녀 양산 20대 이렇게 일단 하기로 정부에서 결정을 했는데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저희 많이 걱정했고 만약에 대수가 줄게 되면 그만큼 구매 능력이나 또 생산에 단절이 생겨서 원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아쉽지만 1년 텀이나마 계약이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중간에 그 카이다가 우려했던 것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A사 레이더와 유도무기 체계의 무장 통합에 대한 결과 요것이 좀 나와야 된다. 예정되어 있는 시험 비행 일정이 조금 뒤쪽에 있는데 그걸 좀 앞당겨서 좀 시행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1년 뒤에 그거를 계약을 한다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블록 1, 블록 2 계획에 이미 계획이 다 잡혀 있고 지금 아주 순차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으로 보고 계시는 여러 가지 무장 통합이나 항공기 성능 검증은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연계된 계획이 성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여쭙는 김에 얼마 전에 또 반가운 소식이 또 들려왔었어요. 그 공중급유 시험에 또 성공을 하시고 어떤 이제 주요 시험들이 좀 남아 있다고 보면 될까요? 공중급유가 실제 급유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했고 난이도가 높은 시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시험이 잘 마무리됐고요. KP11이 전체 2000 소티 중에서 4분의 1 이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남아있는 건 저희 또 이제 공대공 무장 실발사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대공 시험에 실제로 무장을 발사하고 무장 발사에 따른 여러 가지 기체 영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해석해서 예측한 데이터와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전문 업체하고 계속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시험들이 선행해서 좀 진행이 돼서 따라오는 후속 양산 20대가 좋은 조건으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전에 했던 거는 무장 이탈 시험인 거고. 예, 무장 분리 시험이었고요. 무장을 분리했을 때 기체가 문제가 없는지를 봤고 이번엔 실전에서 무장을 발사하는 시험을 해서 여러 가지 항공전자 체계나 기체 쪽에 영향성이 없는 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항공기 기술적, 해석적으로 다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험 비행도 좀 기대를 해보고 또 그때 반가운 소식들 계속 전달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무탈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할 얘기는 FA50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폴란드도 그렇고 이어서 말레이시아까지 반가운 소식들이 좀 들려왔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FA50이 폴란드 48대에 이어서 지난해 2월에 말레이시아의 18대를 계약하는 성과를 올리셨어요. 예. 어떤 사업이었나요, 이 사업은? 말레이시아에 지금 여러 개의 기종들이 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러시아나 동부 유럽권 기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후속 지원이 안 좋아서 대수는 많지만 또 종류는 많지만 운영이 상당히 힘든 상황에 있었고 그런 와중에 말레이시아 공군에서 혁신 방안을 내서 기종을 단일화하고 대신에 가동률을 높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라고 해서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됐고요. 총 36대 규모의 사업인데 초기에는 12대 해서 3차에 걸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획득 과정이 길어지면 여러 기간이나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18대에서 2차에 나눠서 계약을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RFP 제한 요구서에는 나와 있겠지만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Same Type Aircraft로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1차 사업에 36대를 보고 상당히 치열한 경합들을 했고 총 우리 입찰 요구서를 13개 업체가 사갔습니다. 우리 좀 말레이시아는 특이하게 입찰 요구서가 나오면 그걸 돈 주고 사가는데요. 입찰 요구서부터도 돈 주고 사요? 아, 13개 업체가 사갔고 실제로 비딩은 6개 업체가 했습니다. 되게 치열했네요. 인도, 파키스탄 쟁쟁한 국가들은 다 들어왔고요. 그래서 6개 업체가 경합을 해서 저희 우선 협상 대상자가 22년 8월 달에 선정이 됐고요. 협상 과정을 거쳐서 23년 2월 24일 날 기본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기본 계약은 사실은 그 성격상 계약 발효의 효과가 동일하고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페이먼트, 그러니까 대금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기본 계약에 따라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 기본 계약 틀 내에서 세부적인 계약 협상들을 좀 진행을 해서 그것도 지금 마무리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적으로는 얼마 정도의 규모? 총 18대 규모로 해서 9억 2천만 불이 넘어가는 규모니까 하나로 치면 1조 2천억. 그중에 지금 2억 불이 지금 이제 대금이 들어왔으니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납품은 언제부터? 첫 호기가 계약 발효 이후 42개월, 초도기가 2026년 10월 달에 납품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벌써 생산 시작해서 일부 동체들 지금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개발도 같이 동시에 착수를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실사단도 우리나라에 한번 왔다 갔다고 들었는데 2022년 10월 달에 평가단이 한국에 와서 저희 능력과 그다음에 정말 우리가 제안했던 내용이 실제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사실은 조금 평가 비행 일정이 없었으면 계약을 좀 당길 수 있는 상황이라 좀 욕심도 부렸지만 정해져 있는 절차는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고 또 혹시라도 그 평가에서 돌이키지 못한 결점이 있으면 다른 업체로 기회가 넘어가는 정해져 있는 절차는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긴 이 사업 규모가 좀 꽤 큰 걸로 봐서는 그쪽에서 좀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는 어떤 답재를 요구를 했었나요? 특히 말레이시아를 말씀드리면 말레이시아가 지금 국가 특성상 말레이 반도하고 보르네오 반도 이 두 큰 위치를 좀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는 1000노티칼 마일에 해당되는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를 오가며 임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계속 공중급유를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FA50에 2017년, 2019년 이렇게 제안을 제출하고 할 때는 공중급유 기능이 없어서 다른 기종보다 좀 많이 열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2021년부터 방위사업청이 주관하시는 정부 과제화를 좀 지원을 큰 폭으로 주셔서 공중급유 기능을 좀 선제적으로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필수 요구도인 공중급유가 제안서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미 선투자를 해서 지금 초도기 납품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셨군요. 사실 이제 사업이 불확실하고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저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선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다행히 방위사업청 쪽에서 과감하게 좀 지원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6개 업체가 비딩을 했을 정도로 정말 각축전이 막 벌어졌을 것 같은데 FA50이 이렇게 선정되게 된 배경, 이 결정적인 이유들이 뭐가 있을까요? 말레이시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잡한 운영 체제를 단일 기종으로 전환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미리 우선해서 운영 중인 국가들에게 상당히 많은 공군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공군들이 협의를 하면서 FA50에 대해서 성능이나 신뢰도를 많이 확인을 했었고 특히 말레이시아 공군이 걱정했던 후속 지원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고 있고 항공기들이 잘 운영되는 걸 확인해서 사실은 뭐 6개 기종이 경쟁을 했지만 저희 기종 쪽으로 처음부터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유효했었고요. 지금 말레이시아는 본 계약과 더불어서 산업협력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금액의 100%인데요. 우리 계약 금액이 1조 2천억이니까 1조 2천억에 해당되는 그 산업협력의 가치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막대한 가치인데요. 그 가치에 정부에서 굉장히 큰 지원을 많이 주셨고 팜유에 대한 구매를 한다든지 말레이시아의 현지 한국어학당을 만든다든지 K-팝 관련돼 있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수자원공사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굉장히 큰 솔루션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사실은 남보다 앞서서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본계약 획득과 병행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팜유는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에서
전폭적으로 좀 지지를 해주셔서 말레이시아 사업에 우리 팜유 수입하는 부분들이 다 성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하고 MOU 체결도 직접 하시고 현재 지금 그 산업협력에 대해서는 거의 말레이시아 정부하고 합의가 거의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때 그런 활동이 없었으면 계약 체결되고 나서 이렇게 빨리 진행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정부에서 되게 이제 사업을 전체적인 틀에서 잘 봤다고 봐야 되겠네요. 말레이시아의 획득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외교부, 재무부 여러 가지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옵션들을 눈여겨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선점해서 좀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실제로 FA50이 조종사들 양성하는 훈련기로도 쓰고 있고 마라위 전투에서 실제로 지금도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가감없이 말레이시아 공군들하고 공유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항공기가 작전을 하려면 후속 지원이 좋아서 계속 가동률을 높이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민첩하게 잘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성과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동남아에서 봤던 것 중에 에어쇼를 하면 그렇게 멋있게 우리 저 블레이크 힐스가 가서 이렇게 막 고란도 기동을 막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어필이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말레이시아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 랑카위에서 열렸던 리마 에어쇼에 블랙 이글스가 전개를 했습니다. 블랙 이글스가 쿠알라룸푸르에서 트윈타워까지 비행을 하면서 사실 말레이시아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인상을 줬고 인도네시아에서 운영 중인 KT1 주피터 팀은 FA50하고 우정 비행도 하고 그런 쇼들이 이게 FA50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도를 많이 끌어올리는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또 열렸던 리마 에어쇼에 또 블랙 이글스가 와서 그때 저희 세부 계약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기본 계약 체계를 축하하고 모든 전 정보업체 고위급들이 다 와서 실제로 비행기를 보고 많이 탐복을 하고 국왕께서는 계획이 없던 블랙 이글 비행기 탑승까지 하셔서 아, 그랬어요? 아, 직접 이제 저 주기대에 있는 비행기 올라가서 앉아보시고. 사진 찍고 하셨습니다. 이게 또 블랙 이글스의 조종사분들이 워낙 또 이게 특출하시고 또 외모도 훌륭하시고 하니까 아, 그렇죠. 굉장히 큰 인기를 좀 얻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전투기만 봐도 멋있는데 비행기만 봐도 이 조종사들도 되게 잘생기셨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경쟁을 좀 벌였던 업체가 어딘가요? 인도에 테자스가 있습니다. FA60보다는 조금 이제 운용적인 측면에서 공격기, 전투기 쪽 많이 가미가 돼 있습니다. 테자스가 이제 델타윙으로 돼 있고 전형적인 공격기 형상이었고요. 공격력으로 보면 저보다 조금 앞섭니다. 하지만 이게 다목적이라는 목적에서 보면 델타윙이 학생 조종사가 착륙에 어프로치하다 보면 지상을 살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시야가 제한되고 이런 제약 조건들 때문에 저희보다는 조금 점수를 더 적게 받은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사실 저희가 2017년부터 7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FA50만 가지고 있는 장점을 말레이시아 공군이 요구도에 반영하도록 사전 홍보나 설득 작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반칙 아닌가요? 반칙이라기보다 이제 공군의 요구도를 미리 알고 운용성을 미리 파악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옵션들을 제시해서 요구도에 선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공군의 높은 분들 모셔다가 실제로 그런 기능들을 비행하면서 다 실현을 해봤기 때문에 아 이거는 요구도에 반드시 반영해야 되겠다는 거를 그분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 작업들을 해왔고 사실 어떤 국가의 경쟁으로 들어갔을 때 요구도가 나왔을 때 인지를 하면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어떤 누군가가 자기들한테 유리한 요구도를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좀 작업들을 많이 했고 그게 유효하게 좀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야, 경쟁 기종보다 우리 건 이런 게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해줘 이렇게. 예.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한국 공군에서 전술 데이터 링크 이걸 한번 시연을 해보고 이거 굉장히 전투에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택티컬 데이터 링크가 들어가 있었고 사실 6개 기종 중에 이 기능이 되는 건 FA50 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요구도가 나왔을 때 사항이 포함된 걸 보고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한테는 어떻게 보면 친숙한 용어잖아요. 전술 데이터 예, 링크가. 그렇습니다. 당연히 다 쓰이는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특히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중국의 비행기는 다른 방식의 또 데이터 링크를 쓰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공군이 원하는 데이터 링크 옵션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지혜롭게 아주 전략을 또 잘 펴신 것 같고 지금은 진짜 다 계약 체결하고 돈도 이제 받고 있고 뭐 이렇게 실제로 전투기도 만들고 있고 하니까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데 딱 계약 체결 전까지 엄청난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19년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좀 많이 만들고 있었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장점을 요구도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20년 말부터 코로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혀 뭐 출장이나 고객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하느라고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죠. 저희는 2021년 3월부터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격리를 다 무릅쓰고 가서 현지 활동을 했습니다. 뭐 중요한 의사결정권자를 만나기도 쉽지 않았고 일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가서 계속 노력하고 뭐 현지 네트워킹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고 진짜 심할 때는 밥 먹을 때도 없을 정도로 도시가 다 폐쇄가 돼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인 경우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굉장히 좋은 성과가 좀 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까 다른 경쟁사들이 감히 코로나 기간에 들어와서 활동하기 전에 이미 들어가서 저희들이 요구도를 좀 반영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쟁사보다는 거의 한 1년 정도를 선점해서 시장을 이끌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지만 보람찬 활동이었고 그만큼 또 코로나 걸리면서 같이 활동을 해준 저희 팀원들한테도 굉장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제 기사에서도 제가 썼는데 저는 되게 황당했던 건 사업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예. 정권도 막 바뀌고 막 이랬어요. 그 말씀 드리려는 네, 막 무슨 뭐 조사도 막 내부적으로 벌어지고 막 그랬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 얘기도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세요. 이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FA60이 진행이 되고 나서 무려 4번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기대와는 다르게 반대파가 많은 표를 얻어서 저희가 거의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부패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FA50을 선정한 게 제대로 된 절차였냐. 사실은 이제 우리 국산 전투 그러니까 FA-50이나 KF-21을 딱 보면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저거 엔진까지 우리 거면 진짜 완벽한데 욕심내볼만 하고요. 욕심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